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 리뷰 나는 질 때마다 이기는 법을 배웠다는 김민식 PD의 책을 한번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질 때마다 이기는 법을 배웠다. 김민식 PD의 좋은 작품입니다. 고분 참거나 순응하지 않은 덕에 즐거운 인생이 시작됐다. 이제는 살다가 나를 괴롭히는 인간을 만나면 생각한다. 그래서 이 양반은 내게 또 어떤 행운을 안겨줄까? MBC 입사 시험 보러 가서 저는 MBC 프로그램 안 봅니다. 저처럼 책 많이 읽는 사람도 재미있게 볼 프로그램 하나쯤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김민식 PD님의 괴짜스럽고 당당하고 뇌색남인 게 부럽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부럽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직장 생활 16년 차이지만은 나에게도 이런 강이 있을까? 참 이렇게 배짱 좋은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 같습니다. 이 책은 회사 다니면서 파업하는 MBC 파업에 대한 스토리만 담은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을 보면 책을 읽고 독서를 하고 나 혼자서도 내가 약자일 때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재미나게 웃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깁니다. 나는 조합 노조 활동에 관심이 없었다. 파업을 하는 것보다 방송을 만들어서 시청자들을 재미나게 해주는 게 최고의 공익 아닌가요? 하고 반문한다. 내가 그 노조의 집행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시절. 제작 자율성은 과거 노조 선배들이 군부 독재와 맞서 싸워 얻어낸 결실인데 난 그걸 몰랐다. 나중에 그 자율성이 사라진 다음에야 노조의 중요성과 투쟁의 필요성을 깨달았지만 늦은 후였다. 우리의 일이 놀이터가 되려면은 노동자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노사관계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로 노동운동입니다. 한국 노동법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거나 어느 회사의 인사관리 규정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면 노동자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싸워야 할 때 달아나지 않는 것이 인생에 대한 예의다.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때로는 처참하게 질 수도 있다. 그것 역시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살면 도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참 멋쟁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즐겁고 독특하고 당돌하게 싸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장님 어금니 꽉 깨무세요. 내가 싸우는 방식을 보고 웃음이 터져도 책임 못 집니다. 나는 딴따라 코미디 PD다. 유쾌하고 즐겁게 싸울 것이다. 방송이 아니라 파업으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고 웃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직원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자. MBC 파업은 즐겁고 독특하고 당돌하게 라는 그런 뮤직비디오를 찍었다. 인생은 이래서 재밌다. 한순간도 버릴 게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1시간 반 정도 한강을 달리는데 춥고 피곤하고 힘들다. 달리기를 멈추고 싶은 이유는 수만 가지가 넘지만 달리는 이유는 하나다. 그렇게 마음 먹었으니까.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는다. 싸워야 할 때 달아나지 않는 것이 인생에 대한 예의다. 승패에 집착하기보다 과정을 즐긴다. 그건 역시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살면은 도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살아있다는 것은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가장 좋은 수행은 글쓰기이다.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그렇기에 글쓰기는 최고의 수행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더 좋은 글을 쓰려고 노력해야 하고 더 좋은 글을 고민하고 쓰는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순간을 다 배워야 할 때다. 오늘을 살려면 오늘이 즐거워야 한다. 오늘이 즐거우려면
오늘이 새로워야 한다. 오늘이 새로우려면 어제 몰랐던 걸 오늘 깨달아야 한다. 즉 즐거운 삶을 위해서는 매일 배워야 한다. 이렇게 또 소견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의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자세 때문이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직장 생활이 힘들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회사 일과 별개로 즐거운 취미를 찾아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잘하는 일일 수도 있고 잘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다 하는 회사 일과 별개의 어떤 일을 찾아보는 즐겁고 재미있는 일. 두 번째는 직장 밖에서 사람을 만난다. 책을 읽고 좋아하는 작가가 생기면은 그의 강연을 쫓아다니고 그가 출연하는 팟캐스트를 즐겨 듣고 좋아하지도 않는 직장 상사에게 에너지를 쓰느니 나와 잘 맞는 사람과 시간을 즐긴다. 이것도 또 직장 생활이 힘들 때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긴 시간의 관점에서 현재의 나, 현재의 회사를 바라본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하는 이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사라지는 것도 금방이다. 힘든 시간, 조금이라도 즐겁게 버텼으면 좋겠다. 회사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하루하루를 축제처럼 즐기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움은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이다고 하는 데서는 이 책이 정말 잘 팔렸으면 좋겠다. 베스트셀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길 바란다. 드라마 파티가 왜 드라마는 안 만들고 영어 공부책을 쓰고 있지? 영어 학습서도 재밌게 쓰는 사람인데 이런 PD가 드라마를 만들면 얼마나 재밌게 만들까? 유배지에 있는 동안 영어 학습서를 쓴 것도 내게는 싸움의 일환이었다. 나의 싸움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었다. 행복은 드라마라는 강도 높은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 글쓰기를 빈도 높은 즐거움이 있다는 말하면 블로그 글쓰기라는 빈도 높은 즐거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다. 싸움은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움이 아니라 재미다. 평소 재미나게 사는 연습이 필요하다. 대의 명분에 매몰되어 거룩한 의미만 쫓기보다는 소소한 재미를 챙겨야 한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싸울 때도 즐겁게 싸울 수 있다. 책을 다 읽고서는 회사가 나를 힘들게 해도 회사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 웃으면서 버티는 쪽을 택했다. 이렇게 참 멋쟁이 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어떤 즐거움을 찾아서 일을 하느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렵더라도 우리 생각을 쫓아서 얼마든지 재미있게 즐겁게 인생을 보낼 수 있겠다.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